이곳엔 좀 특별한 냉장고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냉장고 안의 음식들을 가져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돈가스 고맙게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돼지고기. 예. 두부. 돈가스. 나눔 냉장고가 생기면서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손 벌리기 어렵지. 아유,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또 저들도 애들하고 그래가지고 살라니까. 그래서 그렇지. 뭐. 힘들어 지금 그 애들한테 돈 달라고 떨어지도 않냐. 덕분에 살아요. 도와주니까 이렇게 혼자 사는 이 노인들을 그냥 얼마나 도와주는지 너무 다 진짜 고마워요. 그냥. 나눔 냉장고를 채우기 위해 인근 시장 상인들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채소류뿐 아니라 다양한 식재료들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을 위하는 일인 만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 앞다퉈 나서준 고마운 상인들입니다. 15마리. 한 달에 2번. 다 주민들 때문에 먹고 사는데 좀 기부도 해야죠. 나눠 먹어야지. 사실 나눔 냉장고의 시작은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대전역이 저희 중앙동에 소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역 주변에 그 노숙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다가 쪽방촌이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뭐 복지나 경제적으로다가 좀 알맞은 게 뭐가 있을까? 뭐 시장에서 나오는 물건이라든지 뭐 물품이라든지 식재료 같은 게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같이 상의 한 끝에 나눔 냉장고로다가 결정을 하게 됐어요. 인력이 부족한 동사무소 직원들 대신 음식을 포장하고 관리하는 일 모두 마을 봉사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봉사로 나눔을 실천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또 마을에 대한 자부심도 커졌습니다. 배려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나눔 냉장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각박한 세상에 희망적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반찬 하나 사 먹으려면 5천 주고도 이틀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니까 우리가 진짜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조금이라도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것을 조금 내어줄 때 나눔의 결실은 풍성해집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의 종소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거리 모금의 역사는 올해로 90년이 되었는데요. 일제강점기 가난한 이들을 위해 십시일반 돈을 거둬 도운 것이 모금운동의 시초가 되었죠. 90년대까지 활발하던 거리 모금은 점차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는 약간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도 40대, 50대, 아니 60대 되시는 분들은 자선남비 모금에 많이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젊은이들은 20대 경우에 30대 경우에는 자선남비가 조금 저조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한국의 기부지수는 34%로 139개 대상국 중 62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부 문화 수준에 대해서도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기부기관의 투명성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영학 사건, 어금니 이빨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 기부금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에 대한 거부감, 또 모든 기부자들이 내가 낸 돈이 투명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기부자들이 사실은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발생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딸의 치료비 명목으로 모인 성금액 12억여 원을 호화 생활에 소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기부 포비아 현상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거 보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기부를 하는 건데 그렇게 쓰였다고 하면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안 하고 싶죠. 내 돈을 이렇게 기부하라고 좋은 곳에 쓰려고 했는데 다른 곳에 쓰고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있다 하니까는 그런 건 안 하고 싶죠. 이정호, 김경애 부부도 최근 기부에 대한 공포가 생겼습니다. 결혼 전부터 꾸준히 기부를 해오던 김경애 씨는 두 자녀를 키우며 기부에 더 큰 관심이 생겼는데요. 그러나 믿고 후원했던 기부단체가 후원금을 가로채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해외 아이 2명 이제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 이제 계속 소식지 이제 받아보면서 이제 국내 아이도 한번 후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에 이제 연락을 받은 거거든요. 전화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다짐하고 있었으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지원하게 된 거예요. 후원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사기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뉴스 보고 알았어요. 전혀 모르다가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 이제 그 세이망 씨앗 나오더라고요. 지난해 대국민 기부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텔레마케팅을 통해 무려 4만 9천 명의 회원을 모집한 후 기부금 128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었습니다. 기부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우롱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죠. 기도 막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쁜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더 화가 나더라고요. 연예인들도 좀 출연을 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괜찮겠구나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배신감. 앞으로 기부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부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부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신중해졌습니다. 일단 한번 이런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오랫동안 그래도 좀 투명하게 관리해온 기관에다가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숙한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투명한 기부금 모금 관리 체계와 규제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난 5년간 해마다 기부 단체 수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만큼 이제는 질적인 성숙도 함께해야 합니다. 기부의 투명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기부금 모집 행위에 대해서는 주법으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모금하는 그 사람도 다 등록을 해야 되고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펀드레이저로서 모금할 수 활동이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명시해야 되고요. 이 법은 기부자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부자가 내가 낸 기부금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됐는가, 또 기부자가 기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현금 기부 경로는 바로 모금 단체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낸 기부금이 얼마나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사용 내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박정원 씨는 5년 전부터 한 복지재단에 소액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휴대폰과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기부금이 어떤 목적으로 또 얼마가 쓰였는지 보고를 받고 있죠. 기부하는 금액이 어떤 친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도 보고 싶었고 현재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정도가 궁금했지 뭐 이걸로 어떻게 빠져나오고 이런 거는 사실 궁금하진 않았는데 모니터링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금액을 정말 체계적으로 정말 투명하구나. 내가 기부를 5년 동안 했지만 그냥 그래도 이 재단에 기부한 게 정말 잘했구나. 박정원 씨가 후원하고 있는 이곳은
회원들이 직접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고 매달 소식지와 예산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기 소식지가 들어갈 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항상 이렇게 결산 보고가 들어가서 후원자분들에게 그 부분을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얼마 쓰고 뭐 사업비 얼마 쓰고 뭐 임대료에 얼마 내고 이걸 철저히 이제 공개를 원칙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기부금 줬는데 그냥 뭐 알아서 잘 쓰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기관과 소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 돈 어떻게 썼는가 보고서도 보내달라, 또 영수증도 보내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기부 기관과 좋은 관계로 좋은 사업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